실용적이면서 편리한 물건으로 삶의 가치를 올려줄 아이템을 뽑아서 리뷰합니다. 제 삶의 가치는 여러분의 구독이 제가 정리를 잘하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 화장실 젠다이가 어쩌다 보면 이렇게 어질러져 버리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부부는 치약도 따로 쓰고 샴푸도 따로 써서 젠다이 위에 물건이 너무 많죠. 오늘은 여기를 좀 치워야겠어요. 튜브형 제품들 때문에 특히 더 어지러운데요. 그래서 클립형 치약거리를 가져왔습니다. 튜브형 제품이 많아서 하나씩 거는 걸 여러 개 붙이면 더 지저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긴 걸로 골라봤는데요. 3N 젤 타입 양면 테이프로 한 번 붙이면 떼기 힘드니까 수평 잘 맞춰서 붙여주면 되는데 너무 만족스럽네요. 10,000원 정도의 드라마틱한 변신이기 때문에 가성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손은 수시로 씻어야 하니까 손 세정제 제일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누르면서 물도 떨어지고 용기에 물때도 끼고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자동 손 세정제 디스펜서를 구매해봤습니다. 고르는 기준은 3가지였어요. 벽에 부착해서 공중부양할 수 있고, 내용물이 얼마나 남았는지 잘 보여야 하고, 자동이지만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였어요. 진짜 손세정제 디스펜서에 20,000원 이상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르고 고른 누신비 자동 디스펜서입니다. USB-C 타입으로 이렇게 충전하면 되고요. 이 부분을 길게 눌러서 전원을 온오프 할 수 있고, 짧게 한번 터치하면 1단계, 2번 누르면 2단계, 이런 식으로 4단계까지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면서 거품이 나오는 시간을 설정해 세정제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2단계로 설정을 했더니 적당한 것 같았어요. 우선 디스펜서에 손을 안 대니까 젠다이에 물이 안 떨어지고요. 그래서 물 얼룩도 안 생겨서 생각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더라고요. 실용적이고 편리해서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어떤가요? 깔끔해졌죠? 변기가 있고 습한 욕실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세균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칫솔이 변기보다 세균 번식이 많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칫솔 살균기는 화장실 필수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무선 충전식 살균기도 예쁜 게 많지만 제가 워낙 게으르다 보니 뭐든 충전 안 하면 그 고유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겨우겨우 하는지라 왠지 칫솔 살균기는 나중에는 충전 안 하고 그냥 칫솔거리로 전락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선으로 된 살균기를 선택했고요. 저희 집은 사람은 둘이지만 칫솔은 3개예요. 제가 일반 칫솔과 헤드가 작아서 어금니 구석구석까지 닦을 수 있는 작은 칫솔까지 2가지를 쓰거든요. 총 5개의 넉넉한 칫솔 거리가 있어서 식구가 많아도 좋겠네요. 거치대는 왕타 칫솔도 넣을 수 있는 큰 사이즈의 거리와 일반 사이즈의 거리가 같이 있고요. 면도기 룸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전기 면도기를 쓰기 때문에 제 다리 면도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살균 세라믹 히팅 발열판으로 75도 살균이 되고 칫솔이 바짝 말라 따뜻해서 아침에 양치할 때 기분이 좋아요. 칫솔 거리는 분리해서 물세척이 가능하고 자석 양치컵이 포함되어 있어서 편리하고 깔끔합니다. 키친타올 주방에서 많이 쓰시죠? 정말 주방에 없으면 안 되는 물건인데요. 보통 두루마리 키친타올 많이 쓰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급할 때 풀어 쓰다 보면 많이 잘라져서 낭비도 되고 키친타올 거리나 꽂이도 은근 자리 차지하고 특히 저희 집 주방은 상부장이 없어서 상부장이 매달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 장씩 뽑아 쓰는 키친타올을 써보려고 케이스와 함께 구매했는데요. 모서리가 라운드 처리되고 무광의 흰색이라서 어디다 놔도 튀지 않고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스티커로 거리를 부착해서 거는 타입이기 때문에 제약 없이 어디든 붙이면 되는데요. 저는 키친타올을 인덕션 앞에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옆쪽 벽에 붙여봤는데 생각보다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일단 한 장씩 뽑았으니까 키친타올을 좀 더 아껴 쓰게 되었어요. 키친타올은 빳빳하고 두꺼운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빳빳하게 하기 위해서 풀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제로글루 뽑아 쓰는 키친타올은 무형광, 무잉크, 무포름알데히드, 제로글루에 먼지 날림도 최소화한 천연 펄프 키친타올이라서 써봤는데 아무리 성분이 좋다고 해도 사용감이 나쁘면 또 꽝이잖아요. 이거 얇고 부드러워서 일반 휴지처럼 잘 풀어지거나 먼지 날림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일반 키친타올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오히려 부드러우면서도 흡수력이 좋아서 더 좋았어요. 포장재도 종이깍이 아니라 비닐인 점도 좋았어요. 저는 어차피 벽부형 케이스에 넣을 거라서 포장재 바로 버리니까 이 점이 더 마음에 들었고요. 부피도 작아서 여행 갈 때 차에 하나 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로글루 키친타올을 벽부형 핸드타올 케이스와 함께 쓰시면 아주 찰떡입니다. 제가 사이즈 재보고 구매 설치했으니까 제로글루 키친타올에 사용하신다면 바이챈스 핸드타올 케이스 같이 구매하시면 됩니다.
약 2주 정도 사용해 봤는데 저는 두루마리로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남편 책상에 연필꽂이가 너무 정신없어서 책상에 붙이는 서랍형 연필꽂이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아크릴로 칸막이 조립해주고 서랍을 분리한 후에 같이 오는 양면 테이프로 책상 아래 붙여주면 됩니다. 붙일 때 서랍이 빠지는 부분 앞쪽을 좀 빼주고 작업해 주셔야 하니까 이 부분 주의해서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 펜을 넣어주고 이렇게 걸어주면 책상 위에 연필꽂이가 책상 아래로 쏙 들어가서 정리도 편하고 꺼내 쓰기도 좋네요. 아이들 책상에도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조리법의 최고는 찜이죠. 채소 생으로 많이 먹기 부담스러울 때 저는 채소찜 자주 해요. 냉장고에 있는 채소 잘라서 당근처럼 딱딱한 거 바닥에 쌓고 찝니다. 간장, 매실액, 식초, 참치액, 들기름, 들깨가루, 연겨자 넣고 양념장만 만들어주면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건강밥상이 됩니다. 채소만 해도 맛있는데 좀 부실하다 싶으시면 새우살이나 샤브샤브용 불고기나 만두를 같이 쪄도 좋아요. 속이 편하고 다이어트에도 좋지만 저는 맛있어서 자주 먹어요. 이미 집에 여러 가지 찜기가 있는데요. 모두 세척이 불편하고 면보도 깔아야 하고 음식 꺼내기도 힘들더라고요. 이런 돔형 스텐 찜기는 바닥이 타원형으로 각지지 않아서 세척도 좋고 바닥 타공면이 매끈해서 만두 찔 때 면보를 깔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돔형 뚜껑 덕에 야채를 산처럼 쌓아도 잘 쪄지고요. 저는 스텐 쟁반에 그대로 올려서 식탁으로 가져가서 먹어요. 제가 구매한 건 자주 제품인데요. 키친아트에서 나온 것도 비슷해 보이고 가격은 더 저렴해서 아래 링크에는 2개 다 올려놓을게요. 무쇠 좋아하신다면 스타우브 양수팬 하나쯤 있으면 좋아요. 장보러 못 가서 냉장고에 먹을 거 없을 때마다 하는 요리가 2가지 있는데요. 저는 베이컨을 대량으로 사서 냉동실에 소분해서 항상 구비해 두거든요. 기버터에 베이컨 잘게 자르고 김치 잘게 잘라서 볶다가 찬밥 넣고 볶아요. 계란 써니 사이드업 스타일로 올려주면 끝! 반찬도 필요 없지만 동치미가 있다면 같이 먹으면 정말 꿀맛이에요. 팬트리에 떨어지지 않게 쟁이는 게 또 토마토 소스인데요. 양파만 볶아도 되고 통마늘 있으면 더 좋고요. 올리브유에 볶다가 토마토 소스 넣고 끓여요. 그동안 면 삶아서 심지가 살짝 덜 익은 것 같은 알덴테로 건져서 소스와 함께 볶아주고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 뿌려서 220도 오븐에 6분 돌려 치즈가 살짝 녹아 구워지면 완성! 이것도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이에요. 간단한 아침으로 토마토 잘라서 올리브유에 살짝 굽고 계란 풀어준 다음 약불에 적당히 밑면이 익으면 위에 모짜렐라 치즈 뿌려서 오븐에 구워보세요. 너무너무 맛있고 건강한 아침이 된답니다. 스타우브 양수팬은 열전도율도 좋고 오븐에 바로 넣어서 요리도 가능하고 식탁에 올려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자주 써요. 맛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고기는 무조건 무쇠팬에 굽게 되더라고요. 그릴 자국 난 고기 정말 맛있거든요. 무쇠 그릴팬에 그릴 프레스까지 있으면 차원이 다른 삼겹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삼겹살 구울 때 나오는 기름은 김치 굽는 게 국물이죠. 이거면 방금 고기 먹었는데도 밥 한 그릇 뚝딱이에요. 전 이거 먹으려고 삼겹살 굽는 편입니다. 이러니 코팅 불판에 구워주는 식당은 더더욱 가기 싫어져요. 심지어 코팅이 손상된 게 보이기까지. 그게 한번 보이면 먹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릴 프레스는 캠핑 가서 석쇠에 고기 구울 때 눌러주면 기름기도 빠지고 좋고요. 전 집에서 누룽지 만들 때도 사용하고 샌드위치 구울 때도 사용하면 좋아요. 훈제오리도 그릴팬에 구우면 기름기 적당히 빠지면서 맛있어져요. 또띠아 마른 팬에 구워서 사과, 양배추 같은 야채 채 썰고 소스는 그릭 요거트, 레몬즙, 양파 다진 거, 딜 또는 다른 허브를 섞어서 만들어줘요. 자, 이제 구운 또띠아에 오리고기와 야채, 소스를 얹어서 싸먹으면 건강하고 근사한 한 끼가 됩니다. 제가 귀찮아도 외식 안 하고 집밥 먹게 해주는 돈 아껴주는 주방템이 저에게는 무쇠예요. 고기에 진심이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키친마카냐 라벨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논란을 오늘 제가 종결하러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인데요. 저는 미세 플라스틱을 아주 경계하기 때문에 반찬통을 스테인레스와 유리만 사용하는데요. 스테인레스 반찬통은 안쪽이 보이지 않아서 뭘 담았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얘는 뭐지?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뚜껑 열기 두려운데? 이런 적 있으시죠? 없어요? 나만 쓰레기야? 스텐 반찬통에 밑반찬이나 채소 짜투리 넣을 때도 내 머리 믿지 말고 키친마카로 여기 적어요. 저는 김치통도 대부분 스테인레스로 쓰는데요. 깍두기 먹어야지 하면 동치미고 총각김치인가? 하면 배추김치고 이럴 때도 키친마카를 써야 합니다.
다 먹고 설거지를 할 때 지워지니까 안에 내용물이 자주 바뀌는 스테인리스 밀폐 용기에 이게 딱이에요. 혹시 덜 지워졌거나 설거지를 하지 않고 지워야 할 땐 알코올을 뿌려서 지워주면 아주 깨끗하게 지워져요. 자, 얘네들은 한번 정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양념병들이에요. 간장, 매실액, 국간장, 설탕, 코코넛 슈거, 흑임자, 참깨. 이런 것들은 유리가 많고 내용물 때문에 마카로 써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건 라벨링 하시는 겁니다. 가멸식 프린트라 설거지해도 라벨이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고 떼어낼 때 스티커 자국이 남지 않아서 좋아요. 라벨기는 키보드 달려있어 직접 타자치는 타입과 앱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타입이 있는데 저는 핸드폰과 항상 무라일체 상태이기 때문에 님보 선택했어요. 차를 담는 틴 케이스는 튼튼하고 예뻐서 다 먹고 그냥 버리기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활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길이가 맞으면 비타민C는 여기가 딱이고 여긴 콜라겐이 딱이고 여긴 추류가 딱이죠. 이렇게 재사용할 때도 라벨링 해놓으면 다른 식구들도 쉽게 찾을 수 있죠. 온갖 영양제 찾아 먹을 때마다 병 들어서 확인하며 먹는 거 이것도 은근 귀찮아요. 아휴, 글씨는 또 왜 이렇게 작은지. 뚜껑에 라벨링 해놓으면 한 번에 찾아 먹기 쉬워요. 지들끼리 만나고 헤어지기를 몇 번을 한 건지 인연이 제대로 꼬여버린 전선 코드 정리할 때도 라벨링 해주면 어때요? 편리하겠죠? 기억력은 더 중요한 일에 쓰시고 주방에선 키친마카와 라벨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커피와 차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거 아세요? 티백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나온다는 거. 차를 우려 먹으면서 미세 플라스틱도 같이 우려 먹었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사놓은 티백이 많아서 그냥 티백 제거하고 차망을 사용해요. 티백 안에 있는 건 잘게 부숴놓은 찻잎이라 이런 미세망이 좋긴 해요. 이건 아이허브에서 구매한 건데 자잘하기로 최고봉이 루이보스도 완벽하게 걸러줍니다. 실용적이긴 한데 그래도 입차를 마실 땐 다른 인퓨저를 쓰는데요. 이런 티팟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주로 혼자 마시기 때문에 역시 차찬에 바로 쓰는 인퓨저가 손이 많이 가요. 차는 맛과 향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즐겨야 기분이 좋아지니까 짠! 너무 귀엽지 않나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요. 차망이 구멍이 좀 커서 원래 입차로 우리는 좀 큰 찻잎에 쓰면 좋아요. 스테인리스와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유해물질 안 나오고 차 우리는 동안에 마음이 한없이 너그러워진답니다. 요건 자스민 펄인데 이거 마시면 갑자기 입맛 돌고 짜장면 자동으로 생각나는 거 저만 그런가요? 차 좋아하시고 귀여운 거에 무장 해제되신다면 추천! 이게 그렇게 좋다면서요? 소문이 자자해서 결국 구매 버튼 눌러버린 수세미, 바로 스빈토 수세미입니다. 세제와 스틸 울 수세미가 올인원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수세미라는데 제가 일회용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탄냄비와 묵은 때의 효과가 탁월하다는 후기에 낚여버렸어요. 그래, 대청소 때 한 번씩 써보자 하면서 오늘은 미루고 미루던 오븐 청소 날입니다. 아니, 이렇게 부드러운데 거품도 퐁퐁 잘 나고 그런데 왜 때문이죠? 어째서 이렇게 찌든 때가 잘 지워지는 거예요? 항상 흐린 눈하고 오븐 요리 했는데 속이 다 개운하네요. 후드망도 요즘 양고기 굽고 그랬더니 기름때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우엑! 따뜻한 물에 좀 불려서 닦아보았는데요. 스틸 울이라서 실처럼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물로 잘 헹궈지고 기름때도 잘 지워집니다. 화장실 거울도 닦고 세면대 수전도 닦아봤는데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저희 집 수전에는 플라스틱에 크롬 도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살짝 벗겨지더라고요. 스틸을 생각보다 강력하니까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다 쓰고 마지막엔 싱크볼 닦고 버리면 완벽해! 2종 주방세제에 스틸울 소재, 중금속이나 독한 화학물질은 불검출이고 황색 포도상구균, 폐렴균, 대장균 전부 99.9% 제거하는 항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캠핑족들에게 석쇠 닦는 수세미로 유명하던데 저도 캠핑 갈 때 가져가 봐야겠어요. 사실 전 철수세미는 쓰지 않는데요. 이유는 한 번 쓰면 수세미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껴서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 쓰면 더러워서 두 번은 못 쓰겠더라고요. 하지만 천연 수세미를 쓰는 저에게 그래도 가끔 강력한 수세미가 필요하기에 이런 스탠링으로 만든 수세미를 사용합니다. 저는 수세미 사이에 찌꺼기 끼는 게 너무 싫어서 그물이 가장 성성한 걸로 골라봤어요. 텀블러 세척에도 무척 좋고 스텐 냄비에 눌러붙은 음식물 설거지에도 좋아요. 당연히 삶아서 소독도 할 수 있고 사실 식세기 돌릴 때 그냥 넣어주면 소독되는 거죠 뭐. 그리고 이렇게 걸어두면 금세 말라요. 철수세미 이제 안녕.
식기세척기 사용하신다면 세제 고민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아니, AI가 대부분의 직업을 대체하는 날이 코앞이라는데 왜 식세기 세제가 다 이렇게 별로인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식기세척기 세제 유목민이었는데요. 소다산부터 넬리, 천연세제 열매, 소프너까지 이거저거 많이 써봤는데 세정력이 별로거나 물자국이 남거나 물비린내가 나는 등 마음에 쏙 드는 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세탁세제 카포드 무척 만족하며 사용한 게 생각나서 같은 회사에서 나온 카탭 식세기 세제를 써봤는데요. 반짝반짝 세척도 잘 되고 물자국도 없고 물비린내도 안 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한동안 구매 대행으로 사서 썼었는데 최근에 쿠팡에서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드려요. 혹시 식세기 세제 마음에 드는 게 없으셨다면 카탭 한번 써보시길 추천할게요. 전동과 수동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반자동 거품기 보여드릴게요. 세상에 계란 요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신가요? 84가지의 계란 요리 레시피만 있는 요리책도 있더라고요. 계란 풀기만 다르게 해도 다른 요리가 되는 신기한 재료가 계란인 것 같아요. 반자동 거품기로 이렇게 꾹꾹 누르면 휘휘 돌아가요. 이걸로 계란을 풀면 알끈이 싹 제거가 되어서 계란이 한결 부드러워져요. 그냥 계란찜 할 때도 누르고 수플레 팬케이크 해보려고 흰자 머랭을 좀 쳐봤는데요. 자, 도전! 될까? 우와, 되네요. 계란 한두 개에 머랭 치는 건 어렵지 않겠어요. 가격도 저렴해서 한 개 구비해두면 쏠쏠하게 쓰일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식구가 둘이지만 계란은 한 판씩 구매를 하는데요. 반숙 계란도 자주 먹고 계란 반찬도 좋아하거든요. 한 판을 그냥 넣으면 냉장고 자리 차지 너무 해서 자동 오픈 계란 트레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매한 날짜에 눈금 맞춰두고 이렇게 넣어두면 한 층에서 계란 다 먹었을 때 윗단이 자동 플립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칸이 열려요. 저는 냉장고 문 쪽에 놓고 사용하는데요. 좀 약해 보여서 큰 기대 안 하고 저렴하니까 쓰다 망가지면 버리지 뭐 이런 마음으로 구매했는데 사용할수록 편리하고 나름 견고해서 저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계란 포장채로 냉장고 안에서 이리저리 자리 잡지 못하신 분들 이거 추천! 작은 무선 센서 등 이거 생각보다 활용도가 꽤 좋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한데 수명도 꽤 길어요. 제가 이거 사용한 지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가끔 충전해줘야 하는 게 조금 귀찮은데 조명을 전선 공사 없이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 척 갖다 붙이면 되는 게 너무너무 편리해요. 조명 뒤에 자석이 있고 같이 오는 얇은 금속판을 필요한 곳에 붙여서 설치하면 끝입니다. 자다 깨서 화장실 가다가 어딘가에 발가락 부딪힌 적 다 있지 않나요? 침대 아래에 요거 하나 붙여두면 눈부심 없이 안전하게 화장실 다녀올 수 있어요. 주방 수납장 안에도 하나 붙여두면 환해진 것만으로도 깊이 잘 보여서 물건 찾기도 쉽고 안쪽까지 더 넓게 쓰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은 복층인데 계단 쪽이 어두워서 여기에도 붙여줬어요. 긴 거를 계단 천정에 붙였더니 원래 있던 메인 조명 안 켜게 되더라고요. 집안 구석구석에 메인 조명이 안 닿는 곳에 보조등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템으로 추천합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아무래도 환기를 덜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집의 냄새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원래 코는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르는 그 집의 냄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쌀쌀해지면 저는 양키 캔들 켜는데요. 목조 주택이기도 하고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향초에 불을 붙이진 않아요. 이럴 땐 캔들 워머를 사용하면 화재 위험 없고 산소가 타버리지도 않으니까 실내 공기질에도 좋겠죠? 저는 양키 캔들 클린 코튼 향만 좋아해서 그냥 계속 이 향만 쓰는데요. 여러분 취향으로 집에 향을 입혀보세요. 캔들 워머 24시간 켜둘 순 없고 3시간마다 30분씩 이렇게 켰다 껐다 하면 좋겠죠. 그럴 때 이 콘센트 타이머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에어퓨라 공기청정기 쓸 때 그게 너무 아날로그 방식이라 타이머가 안 돼서 그때부터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은근히 이게 쓰임이 많더라고요. 제가 목조주택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재의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요. 전기 제품이 많기도 해서 멀티탭에 가득가득 연결된 가전들 볼 때마다 불안해요. 뉴스 보면 화재의 원인이 대부분 누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패치형 콘센트 소화용구로 한 걱정 덜었습니다. 콘센트마다 하나씩 붙여만 주면 혹시나 모를 합선이나 누전으로 스파크가 생길 때 이 조그만 애가 불을 꺼준다고 하네요. 제가 또 의심이 많아서 불을 한번 내봤는데요. 보셨죠? 너 히어로 맞구나. 이건 소화기와 함께 전 가정에 보급이 시급합니다. 작은 비용과 노력으로 집안을 깔끔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랬는데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어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쉽게 하는 인테리어가 바로 티슈 케이스예요. 티슈는 집안 곳곳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만큼 자주 쓰니까 어디 숨겨둘 수도 없는데 뭔가 모르게 어수선하죠. 단순한 디자인의 케이스만 잘 씌워줘도 한결 정리된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건 다이소 티슈 케이스인데 가성비 좋고 디자인도 질리지 않고 어디에나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냅킨 사이즈의 티슈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이런 투명 아크릴 케이스를 쓰면 예쁘기도 예쁘고 티슈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보이면서 마지막 한 장까지 쓸 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워요. 제 기준에 특히 제일 못생긴 게 물티슈인 것 같아요. 심지어 얘는 각도 안 잡혀 있어. 그나마 가장 단순한 패키지로 골라서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별로야. 그쵸? 그래서 소문 듣고 다이소 물티슈 케이스를 사왔는데 화가 나요. 화가 나. 나 이거 왜 이제 산 거야. 자세히 보면 마감이 썩 좋진 않은데요. 그건 다이소니까. 그래도 물티슈 마르지 않고 원래 있던 뚜껑 떼어내고 이 케이스에 넣어주면 물티슈 뽑는 것도 더 편하고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티슈 케이스도 디자인이 참 다양한데 자칫 잘못 고르면 그냥 그 상품만 봤을 땐 예쁜데 집에 놓으면 뭔가 생뚱맞고 이상하니까 가장 심플한 디자인으로 하세요. 그럼 돼요. 자, 이제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한 저에게 닭발을 선물합니다. 저는 맵찔이지만 매운 닭발을 좋아하는데요. 튤립 닭발 제일 맛있어요. 매운 거 먹을 때 꿀팁 하나 드릴까요? 쿨피스 노노, 누룽지 먹어봐야 배만 불러요. 아이스크림 물고 있는 동안만 임시 방편. 혀가 얼얼하고 귀에서 불나도록 매운 거 먹을 땐 식혜가 답입니다. 이거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시작하셔야 해요. 어쩌다 보면 금세 여름이 될 테니까요. 이 두꺼운 외투를 벗으면 라인이 아쉬울 거예요. 뱃살도 빼고 엉덩이도 올리고 허리 라인도 만들어야죠. 지금 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운동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몸무게가 다가 아니니까요. 인바디로 체지방과 골격, 근량, BMI 지수, 내장 지방 레벨을 정확히 측정하고 앱에 기록하면서 운동하면 좋겠죠? 전 근육량을 좀 늘려야겠네요. 저와 남편은 슈퍼 울트라 아이여서 집에서 운동하려고 방 하나를 홈트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스태퍼와 트레드밀, 로잉 머신을 주로 하고 스파인 코렉터와 턱걸이 철봉도 하고요. 폼롤러와 실리콘 볼을 이용해서 근육을 풀어주고 있어요. 운동기구 구매 계획 있으시다면 장단점 리뷰 보고 결정하세요. 공간 차지 가장 안 하면서 틈틈이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스태퍼를 추천할게요. 거실에서 TV 보면서 해도 되고 모션 책상 아래다 놓고 일이나 공부하면서 해도 됩니다. 스태퍼 열심히 하시면 코어 근육에도 도움이 되고 힙업이 되어서 청바지를 입어도 옷태가 달라지죠. 층간소음도 없고 가성비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스태퍼 운동하고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쓰셔야 해요. 러닝머신을 생각하신다면 경사도가 조절되는 스레드밀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경사도를 올리고 뛰는 게 운동 효과는 훨씬 좋다고 합니다. 요즘 러닝 열풍이 불고 존투 운동이 좋다고 해서 저도 심박수 보면서 천천히 뛰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날이 좋으면 야외를 뛰면 좋겠지만 날씨나 시간 등의 제약이 있어서 저는 주로 스레드밀 위에서 뛰어요. 만일 공간이 넉넉하시다면 층간소음 걱정도 없으면서 전신 운동이 가능한 로잉머신이 좋은데요. 특히 상체 운동에 좋아서 저는 구비하게 되었어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진짜 물을 채우는 방식으로 선택했는데요. 당길 때마다 물소리가 나서 평화로운 호수에서 배 타는 기분이 들어요. 저는 화장도 잘 안 하지만 이너뷰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건강한 게 아름다운 거고 가장 가치 있는 거죠. 남편과 함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요. 영양제 중에 추천할 만한 것들을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로 소개해 볼게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1번 영양제는 오메가3입니다.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필수적이고 염증 감소와 면역력 강화 효과가 있고 젊고 깨끗한 피부에도 도움을 주고 운동 능력을 올려주면서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는 두 그룹에서 오메가3를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 간의 체중 감소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RPG 공법 오메가3를 먹다가 노르웨이 여행 가면 사람들이 꼭 사온다는 유명한 물개 오메가3 성분이 좋다고 해서 요즘은 이 제품을 먹고 있어요. 비타민 D도 함유하고 있어서 따로 챙겨 먹는 비타민 D를 당분간 뺐습니다. 하루 2알 먹는 제품인데요. 원래서도 믿을만하고 포장도 고급스러워서 아주 만족하고요. 먹고 나서 비린내가 올라오거나 하지 않았어요. 당분간은 계속 이걸 먹을 예정이에요. 두 번째로 추천할 영양제는 설명도 필요 없을 비타민C입니다. 저는 알약을 좋아하지 않고 신맛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분말 형태로 먹고 있어요. 신 거 잘 드신다면 분말이 흡수도 좋으니까 시도해보세요.
비타민 C는 자체적으로 생성하지 못하고 혈중 농도 유지 시간이 6시간 정도니까 하루에 3-4번 먹으면 감기에도 안 걸리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컨디션도 아주 좋습니다. 비타민 C와 같이 먹으면 아주 궁합이 좋은 게 있는데요. MSN이라고 불리는 바로 식이유황입니다. 알약 타입도 있지만 이것도 수용성으로 흡수가 잘 되니까 분말로 구입하셔서 물에 타서 비타민 C와 다른 영양제 먹을 때 같이 섭취하는 걸 추천할게요. 물에 타면 쓴맛이 좀 나지만 못 먹을 맛은 아니에요. MSM은 항염 효과가 좋아서 관절염이나 위염 등의 통증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만성 위염이 있는데요. MSN이 있어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손톱과 머리카락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저는 손톱이 아주 약해 잘 찢어졌었는데 이거 먹고 나서부턴 손톱 부러지는 일이 없어졌어요. MSN은 원료서가 중요해서 저는 이 제품만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종합 비타민 추천할게요.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습관을 보완해주는 기본적인 영양제인데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특히 피로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 B군을 보충해줍니다. 그 다음 꼭 먹어야 하는 유산균,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인데요. 저는 요즘 매일 요거트를 먹고 있어서 영양제로 따로 먹진 않지만 그래도 항상 구비해두고 있어요. 속이 안 좋거나 설사할 때 3-4알을 한꺼번에 먹으면 속이 바로 편해져서 좋아요. 우리 면역력의 70-8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유산균으로 장을 튼튼히 해주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소화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현대인은 실내 생활을 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해요. 특히 일조량이 부족한 계절이니까 실내 근무가 많은 직장인들에게 필수인데요. 저는 요즘 먹고 있는 세로일레 오메가3에 함유되어 있어서 따로 먹진 않는데 이것도 안 드신다면 꼭 챙겨 드셔야 돼요. 여기까지 필수 영양제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근육 이완이나 수면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 피부 탄력과 고혈압에도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 Q10,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는 저분자 콜라겐과 글루타치온 정도 추천합니다. 약병이 많으면 찾아 먹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라벨링 하시면 정말 편해요. 이건 진짜 꼭 추천할게요. 가멸식 라벨기는 한 번 붙였다 뗄 때도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약병이 비면 다음 약병에 떼서 다시 붙여도 됩니다. 이게 뭐라고 별거 아닌데 뚜껑에 이름과 복용량 붙여놓으면 삶이 편해져요. 물에 지워지지 않으면서 가멸식 인쇄로 잉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집안 여기저기 사용도가 높아요. 라벨기는 하나쯤 있으면 없을 땐 몰랐지만 있으니까 진짜 좋네 싶은 물건이에요. 오즈렌 라벨기 사이즈도 작고 디자인도 예쁘고 심지어 가격도 저렴해서 추천합니다. 가정용 사우나가 거의 리뷰가 없어서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원래 사우나 좋아하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공중 목욕탕이나 찜질방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건식 반신욕 사우나를 써봤는데 너무 건조해서 땀이 잘 안 나고 피부가 가려워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보내고 습식 사우나를 사봤는데요. 이거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운동하고 들어가서 땀 한 번 빼고 나와서 샤워하면 무척 시원하더라고요. 물을 여기에 넣고 스위치를 켜면 금세 뜨거운 수증기가 차고 사용 후 바닥에 물기만 수건으로 닦고 문을 열어두면 금세 마릅니다. 혹시 저처럼 사우나 좋아하신다면 이것도 괜찮아요. 뜨거운 수증기가 나오는 구조니까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우나 들어갈 때 필수가 요 구글 타이머입니다. 이 타이머는 사우나 할 때도 일할 때도 요리할 때도 두루두루 잘 쓰이네요.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남은 시간만큼 색깔이 줄어들어서 타이머 여러 가지 써봤지만 가장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고 편두통이 자주 와요. 어릴 때 머리를 질끈 동여매시던 할머니의 마음을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안마기를 사봤는데요. 머리에 두르고 작동하면 눈은 온열 찜질이 되고 머리는 공기압으로 지긋하게 안마해 주는데요. 생각보다 무척 시원해서 이것만 하면 잠이 들어버리네요. 머리 쪽 경락을 자극해주면 피부 탄력도 좋아지는 거 아시죠? 꼭 이렇게 아니더라도 두피 마사지는 자주 해주시면 피부 늘어짐을 방지하고 피부 탄력에도 좋고 탈모에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소비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